면역계 이상,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 장 점막 환경의 이상 등이 합쳐져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유전적인 요인, 환경적인 노출, 면역 조절의 이상, 장내 미생물의 변화 등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크론병은 언제부터 크론병일까요? 크론병의 핵심 개념은 시간입니다. 질병의 시작점이 진단 직전이 아니라 훨씬 그 이전부터도 변화는 시작되며 유전자, 환경의 영향을 모두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크론병은 크게 위험 단계, 질병 개시 단계, 질병 확장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위험 단계는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 경우 또는 태아기, 초기 신생아, 아동기에 노출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비율이 많지는 않습니다. 유전 요인이 없이도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질병 개시 단계란 진단 전 최대 10년 또는 그보다도 더 이른 시점부터도 나타날 수 있는 무증상의 면역계의 변화 시점입니다. 질병 확장 시기는 진단 약 2년 전부터 일부 질병 및 임상 지표의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결국은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부터 장내 미생물의 교란, 장벽 기능의 소실, 면역 기능의 이상, 세포의 변화, 대사의 변화 등이 일어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입니다. 크론병은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경로가 복합적으로 얽혀서 진행되는 질환입니다. 크론병의 자연 경과를 살펴본 논문이 있는데요. 예전에 크론병이 무엇인지를 잘 모를 때에도 크론병이던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를 받지 않았을 때 자연적으로 어떤 경과를 보이는지를 분석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 보시면 증상이 발생하기 전에도 사실은 이미 면역계에서의 변화는 일어나고 있고 증상이 발생한 이후에도 신기하게도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증상 자체는 좋아졌다가 또 괜찮았다가 좋아졌다가 괜찮았다가를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증상이 없을 때에는 진행을 하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그 시기에 장의 염증은 계속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장의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시간에 따른 변화가 있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이렇게 증상이 올라왔다가 줄어들었다가를 반복을 하면서 장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게 되고 그 합병증은 장이 좁아진다든지 장과 장끼리 붙는다든지 농양이 생긴다든지 하는 여러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크론의 진단 및 치료가 어려운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크론은 증상이 있다가도 아무 치료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증상이 좋아졌다가 다시 증상이 생기는 것을 반복합니다. 심지어 어떤 환자들은 진단을 받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간헐적 단식을 하거나 배제식을 수행합니다. 경장영양식을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증상이 숨게 되어서 진단이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증상이 없을 때에도 매우 느리지만 진행은 한다는 것입니다. 무증상이 무질병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증상이 줄어들더라도 염증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이렇게 의학이 발전한 시대에도 크론병의 심각한 지연 진단과 모니터링 시스템에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초기 진단과 동시에 장이 좁아져서 수술하는 경우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을까? 대학병원에서 1년에 최소 몇 번씩은 그동안 정말 무증상이었다가 갑자기 복통 또는 구토로 응급실에 내원하고 입원과 동시에 심한 염증으로 수술을 고려해야 되는 경우들이 꼭 있습니다. 이렇게 심한 염증이 생길 때까지는 최소 몇 개월 또는 몇 년 이런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또한 제가 성인 크론 환자들도 많이 보고 있는데요. 20대, 30대, 40대에 진단된 크론병 환자들도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프기는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왜 더 빨리 진단될 순 없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론의 치료를 이미 하고 있고 추적 관찰을 하던 환자들이 왜 합병증이 생길까? 진단을 받고 치료를 안 하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소장이 좁아지고 소장끼리 붙고 농양이 생기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피검사, 대변검사에서 정상이 나오더라도 증상이 없더라도 염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현재의 이런 모니터링 시스템이나 진단의 체계에서는 알아내기 어려운, 놓치기 쉬운 염증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